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다. 오후 시간인데요. 불타는 오후 시간. 그 주가는 불타진 않고 불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좀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좀 속 터지죠. 아침에 좀 잘 가는 듯한 하면서도 쭉 빠지는 느낌. 야, 빠지면서도 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고 가지고 놉니다. 시초가랑 항상 종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야 뭐 그런 데 신경 쓰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려니 해요. 오르든 말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이 좀 미쳤어요. 1370원을 돌파했다는 둥 있네요. 1370원. 외국환 중계에 따르니까 환율이 12시 약간 통과를 해보니까 12시 좀 지나서 보니까 1370원을 찍더라는 거죠. 1년 5개월 만에 뭐 최고점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각하네요. 환율도. 지난 1월에 한때 5천이죠. 5천까지 떨어졌던 홍콩 H지수가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6천선을 회복하면서 투자 손실 규모도 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만기가 들어온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라는데 이 투자자 손실률은 기존의 전망보다 10% 정도 떨어진 40% 정도 수준이고 H지수가 현재 지수를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투자 손실이 약 5천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H지수 만기 분량이 2분기에 집중돼 있어서 지수 반등 속도가 관건이에요.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지수 상승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에 홍콩 주식시장에서 H지수는 전장 대비 0.2% 올라서 하락을 해가지고 6003.97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지난 1월 22일 5001.95까지 떨어졌던 H지수가 상승 전환해서 지난 10일에는 6016.83까지 약 4개월 만에 6000선을 회복한 겁니다. 이 홍콩 ELS는 H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구조인데 이 지수가 상승하면 투자자 손실도 감소하는 거겠죠. 앞서서 올해 1분기 투자자 평균 손실률이 51.2% 수준으로 집계됐고 이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에서만 연말까지 5조 한 980억 정도 그런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반면에 은행들은 지수가 6천 이상 상승할 경우 손실률은 40에서 45%까지 낮아져서 손실 규모도 4조 5,960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투자 확대를 위해서 1조 위안 정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힘을 씁니다. 중국 경제 부진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시장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H지수가 중국의 국영 우량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H지수 상승 재료로 인식이 돼요. 하여튼 중국 그 경기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연내 완만한 U자형 회복 경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니까 올해 은행권 만기 물량이 1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9%가 2분기에 집중돼 있어서 손실 규모는 반등 속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7월 중순까지 7천선을 넘으면은 손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7천선. 한편 은행들은 그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그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KB은행은 오는 15일 ELS 투자자 자율조정 시행 안내에 들어가면서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 등도 배상 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은 이달 말에 공개 예정인 1분기 실적에 배당금 관련 이 손실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괜히 했다가 나중에 코피 터집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나 잘 모르는 ETF, 뭐 연계증권, ELS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 쇼크에 이제 증권계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축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상이 아예 없거나 금리 인상이 나설 수도 있다. 그런 관측까지도 있어요.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KB, 신한, 키움, SK증권 등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한 6월에서 7월에서 6, 7월에서 7, 9월로 늦추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달 들어서부터인데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의 견조한 그 경기를 확인해 준 데다가 고용 시장도 이민자 유입 영향이 있긴 하는데 그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10일 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CPI가 예상을 웃돌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기대를 급격히 후퇴시켰죠. 지난달 CPI마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미국 통화 완화 기대 전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현재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거하고 이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대를 진입했다고 하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대 진입만으로는 6월 금리 인하를 실시하기에는 연방준비제도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조차도 밀릴 경우 11월 미국 대선 시기에 가까워지는데 9월은 미국 대선 전에 그 마지막 FOMC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대선 직후 바로 11월 인하를 단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금융시장은 12월 인하 혹은 올해 인하를 완전히 배제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죠.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4분기 한 차례 인하를 언급했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역 피벗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은 그래요.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현재의 통화 정책이 덜 제약적일 가능성이 논의됐고 연준 내부에서 이와 같은 그런 의견이 강화될 경우 올해벽 피벗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견고한 일자리 증가세도 고용도나 시그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들을 근거로 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시했던 금리 정상화 시나리오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에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현재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83,700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본주가 현재 매갈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애들이 겁나게 팔아요. 기관애들이 팔고 외인들은 찔끔 사고 있고요. 우선주는 현재 69,000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우선주는 개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좀 사고 있고 개미들이 좀 많이 물량을 털어낼 때까지는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약간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